황혼경제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 임재석입니다. 오늘은 모임 자리에서 한 번쯤 나오는 그 민감한 질문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동년배들은 통장에 도대체 얼마를 모아두고 계실까요? 누구는 적금으로 몇 천을 모았다 하고 누구는 아직 멀었다고 너스레를 떠는데 막상 제일 궁금한 건 남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장 잔액을 둘러싼 고정관념과 요즘 분위기를 꿰뚫어 보면서 숫자 싸움에서 벗어나 내 가계의 기준을 세우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모임에서 슬쩍 통장 얘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나는 적금으로 5천 모였어. 너는 얼마나 있어요?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액수를 주고받습니다. 왜 하필 통장일까요? 우리 집의 여유, 자금이 가장 먼저 흘러가는 곳이 대개 예금과 적금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운용할 때 사람들은 예금을 가장 선호하고 그 비율이 9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통장 잔액이 준비 수준의 잣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오래 갈수록 분위기는 가벼운 웃음에서 슬며시 비교로 넘어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나만 뒤처진 건 아닌가 하는 불편함이 남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면 풍경은 또 다릅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022만 원, 평균 부채는 9,128만 원. 그래서 평균 순자산은 4억 4,89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금융자산은 전체 자산의 대략 4분의 1, 평균 약 1억 3,378만 원 수준입니다. 가구주의 나이로 보면 자산 규모는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숫자만 보면 동년배들의 통장과 금융자산이 꽤 탄탄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같은 또래라도 실제 준비 수준의 차이는 큽니다. 자녀 교육비가 아직 남아있느냐, 부모님을 부양하느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은 얼마나 물려있느냐에 따라 통장에 남는 체감 잔액은 뚝뚝 줄어듭니다. 더구나 은퇴 시점과 생활의 온도도 생각을 좀 바꿔놓습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구주의 기대 은퇴 연령은 68불 조금 넘는데 실제 은퇴 연령은 62 안팎입니다.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도 안 되고 은퇴 가구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숫자는 평균을 말하지만 생활은 분포를 사는 법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키워드를 꺼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은퇴자금 평균입니다. 평균은 대략의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산맥이 어디로 뻗었는지,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 감은 잡히지만 바로 그 지점에 내 집이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금융자산 투자에서 예금 선호가 여전히 압도적이고 가구 평균 금융자산이 1억대입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다들 통장에 최소 이 정도는 있다 싶은 착각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숫자보다 구조를 삽니다. 아이 둘 대학 등록금이 겹치는 집과 이미 자녀가 자립한 집의 잔액은 전혀 다르고 대출이자와 전세보증금, 부모님 병원비가 얹히면 체감 잔액은 눈에 보이게 얇아집니다. 같은 1억이라도 어떤 집에선 1년이 채 못 가고 어떤 집에선 몇 년을 버팁니다. 이 차이를 설명해 주는 건 잔액이 아니라 흠입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90만 원 수준입니다. 생활은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리듬 위에서 굴러갑니다. 그러니 통장에 쌓인 목돈의 높이만 보지 말고 그 목돈이 월 생활비의 파도와 의료비의 돌풍을 어떻게 견디는지 매달의 흠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의 씨앗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오간 농담이 그날 밤 침대로 따라 들어오면 질문이 바뀝니다. 나는 왜 남들보다 적게 모았지?
혹시 나만 뒤처진 거 아닐까? 사실 이 불안은 평균과 체감 사이의 간극에서 자랍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실제 은퇴는 기대보다 빨리 찾아오고 충분히 준비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소수이며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과반입니다. 평균이라는 외줄 위에서 균형 잡기를 하다 보면 숫자 하나에 마음이 출렁입니다. 평균보다 많으면 안심, 적으면 불안. 하지만 평균은 어디까지나 남의 집과 나의 집을 한 줄로 늘어세워 만든 값일 뿐입니다. 내 식탁 위에 놓인 장바구니,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관리비와 보험료, 나와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만드는 비용의 곡선은 오직 우리 집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갈 첫 번째 생각은 간단합니다. 평균은 참고하되 기준은 우리 집에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만들면 좋을까요? 한 가지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오늘 지출을 가볍게 점검합니다. 우리 집 고정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적습니다. 주거비,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합니다. 그 다음 변동비를 붙입니다. 식비, 경조사, 교육비, 취미생활 같은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하지만 필수인 의료와 돌봄을 별도 항목으로 뽑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사람이 같은 종이에 같은 눈으로 보는 일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오늘 1시간 투자한 노력이 다음 달의 불안을 덜어줍니다. 이제 숫자를 얹어봅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소비 지출의 국가 평균이 대략 29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 집 기준선을 잡는 데 좋은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따라 쓰지 말고 우리 집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실제로 적어 3단계로 나눠보시죠.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 여유 생활비. 예를 들어 최소는 꼭 필요한 고정비와 필수 식비 중심으로 잡고 적정은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유지하고 싶은 생활 루틴을 반영합니다. 여유는 여행이나 취미, 손주 용돈 같은 품목을 조금 더 얹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누면 통장 잔액이 아니라 매달의 흐름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 집은 은퇴 후 매달 어느 정도가 들어와야 마음이 놓이는가? 들어오는 쪽도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수입, 근로나 알바, 금융자산에서의 이자 배당 같은 유입을 목록으로 써봅니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금융자산 투자에서 예금 선호가 높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우리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다만 저금리 구간이나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예금만으로는 의료비와 돌봄비의 리스크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금은 생활비 2년치에서 길어도 3년치 비상자금으로 목적을 분명히 두고 나머지는 연금화와 분산 투자, 대출 상환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생활비 2년치 현금 방어막이 준비되면 마음은 한결 느긋해지고 나머지 자산은 시간을 두고 시장의 파도와 맞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은 대개 유동성에서 오니까요. 타이밍에 대한 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실제 은퇴는 기대보다 빠릅니다. 회사 사정이 바뀌거나 건강 변수가 생기면 계획보다 빨리 소득의 수도꼭지가 잠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3년 전부터는 시뮬레이션 주기를 촘촘히 가져가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산해 보시고 분기마다 연금 예상 수령액과 투자 자산의 변동을 업데이트합니다. 의료와 돌봄은 별도 상한선을 정해 예산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은 의료와 돌봄 합계가 월 생활비의 몇 %를 넘지 않도록 넘는 순간 다른 항목에서 자동으로 줄이는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항목별 상자를 따로 만들어두면 예상치 못한 파도가 와도 전체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의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은퇴 앞둔 동년배들은
통장에 얼마씩 모아두고 있을까? 이 질문은 정보를 주고받는 데는 유용하지만 의사결정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답은 이렇습니다. 남들의 평균 잔액보다 우리 집의 월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평균은 지도이고 우리 집의 루트는 가계부 위에 그려지는 길입니다. 부부가 같은 지도를 보면서 나란히 걸음을 맞추면 비교의 불안은 줄고 조정의 능력은 커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약간씩 나아지는 손맛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남들 액수와 단순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고 우리 집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금융자산 평균과 예금 선호 비율 같은 큰 수치는 방향 감각을 줄 뿐 개인의 지출 구조를 대신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둘째, 목돈 숫자보다 현금 흐름이 노후의 체감 안정감을 좌우합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소비 지출이 대략 290만 원 수준이므로 매달 유입이 이 지출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감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은퇴 자금은 한 번에 완성하는 정지된 설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설계입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실제 은퇴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고 생활비 부담의 온도도 바뀝니다. 그래서 은퇴 전후로 최소 반년에서 많게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점검하고 필요하면 비중을 조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비교의 언어가 설계의 언어로 바뀝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괜히 마음을 조급하게 했다면 그건 제 잘못입니다. 숨 한 번 고르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라 다음 달의 흐름을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우리 집의 리듬을 서로 맞춰봅시다. 그러면 남들 액수는 자연히 소음으로 줄어듭니다. 황혼경제연구소는 여러분의 느긋한 준비를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상황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맞춤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인용한 수치는 통계청의 보도자료와 통계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과 부채, 순자산은 각각 5억 4,022만 원, 9,128만 원, 4억 4,894만 원이며 자산 중 금융자산은 24.8%로 약 1억 3,378만 원 수준입니다. 또 금융자산 투자에서 예금 선호 비율은 87.3%, 주식과 개인연금 선호는 각각 9.8%, 1.7%입니다. 노후생활 항목에서는 예상 은퇴 연령이 68.3세, 실제 은퇴 연령이 62.8세로 잡히고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노후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다와 잘 되어 있다의 합계는 8.4%이며 은퇴 가구의 생활비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57% 수준입니다. 지출 흐름의 기준으로는 2024년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이 290.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영상 설명의 출처와 함께 다시 달아두겠습니다.